안녕하세요. 동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한해 외무상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따르면 어제 최선희가 떠나면서 이 러시아 마체고라 대사로부터 환송을 받았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도 대사관 SNS를 통해서 이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자, 이 한반도 정세, 더 나아가서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나토 사무총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할 만큼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북한이 지금 러시아 파병한 문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과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아마 굉장히 관심일 텐데, 무엇보다 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국내적으로는 이 평양 무인기 엊그제죠. 무인기의 궤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쓰레기 집단 대한민국에서 이 무인기를 보냈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평양의 무인기 당연히 북한의 자작극이다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이죠. 북한의 외무상이 중대 발표를 했을 때부터 명백한 이 북한의 자작극이다라는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일련의 정세들을 우리가 좀 이 퍼즐을 맞춰보면요. 무엇보다 북한의 내부 정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북한은 중국과 완전히 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철저하게 외부로부터의 모든 오가는 것을 다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경제가 그나마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중국과의 교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가장 북한에서 시급하다라고 하는 식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생필품이나 공산품 이런 것들이 중국에 정도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게 장마당에 풀리면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됐었는데, 코로나19로 완전히 이게 중단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계속 주목했던 것이 북한의 시장 가격이라든지 북한의 경제가 너무너무 지금 어렵다. 심지어는 제2의 고난행군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고 국경이 열려야 되는데 중국과 북한이 이 국경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의주에 있는 제2압록강 대교도 지금까지도 지금 열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현지에서 이번에는 열릴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북중 국경은 꽁꽁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노이 노딜 회담으로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북한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김정은이 지금 유일하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은 핵을 완성하는 거죠. 핵 잠수함, 이 실험을 계속했지만 이게 여지없이 계속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겹치면서 김정은의 심각한 이 정권의 위기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는 겁니다. 이 장마당 세대, 북한 내부에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됐고, 과거에는 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걸 이제 총폭탄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세대였다면 김정은 시대 장마당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고 내가 왜 김정은에 대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냐라는 반감을 품는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반동사회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또 평양문화보호법. 평양문화보호법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지어 오빠라는 단어를 써도 노동교양에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동사회문화배격법 핵심은 뭡니까? 남조선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조직적으로 유포한 경우에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는 제 법률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청년들에 대한 사상을 옥죄고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활히 잘 통제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민족, 동포, 통일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민족끼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을 시킨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동족, 동포, 같은 민족이 아니라 별개의 다른 국가, 즉 국가 대 국가, 더 나아가서 적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때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통일, 동포, 민족, 뭐 심지어는 동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라고 김정은이 지시를 합니다.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애국가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가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가사조차도 이 나라 아름다운 내조국으로 바뀌어질 만큼 그리고 일기예보에서 완전히 한국을 없애버리는 조치까지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까지 되도록 지시를 합니다. 1월 15일 지시에서 영토 조항을 명확히 해라라고 김정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영토, 영공, 영해 이러한 부분들을 이 사회주의 헌법에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난 10월 7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죠. 그런데 7일과 8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북한이. 헌법 개정을 이게 했나 할 정도로 이게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언론이나 뭐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특집을 준비했다가 이 특집을 쓰지 못할 정도로 발표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의 요구에 따라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영토 조항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크라이나 파병과 그 다음에 평양 무인기 도발이라는 거죠. 북한은 지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핵 개발과 경제적인 지원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북러 간에 맺은 군사협정을 보면 양국이 전쟁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군사조항까지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긴밀하게 이 밀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전쟁에 파견될 수 있는 군인들이겠죠. 한때 우리가 이 돈바스 지역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을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 정도 노동자 수준이 아니라 전투병을 파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약 5천 명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10,000명 규모, 더 나가서는 뭐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기댈 수 있는 게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이 러시아고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것은 파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맞물림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전략을 짤 수밖에 없겠죠. 해외 파병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을 누가 밝혔냐면 우리 정부에서 밝혔다는 거죠. 그 전까지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계속 평양의 무인기, 대한민국에서 침투시킨 무인기가 삐라를 뿌렸다라는 걸로 북한 주민들을 전쟁 상황까지 계속 고취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140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 지금 참전하겠다라고 탄원까지 했다라는 소식을 계속 전하면서 마치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계속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이 군사적인 경고를 보냈었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자,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겠죠, 당연히.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총알바지로 나가서 이 파병된 90%가 아마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숨기고 싶었겠죠.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10월 6일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10월 6일에 김정은이 국방종합대학교를 현지지도 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제 남한에 대해서 무력 통일할 의사가 없다. 심지어는 남한을 해방시킬 의사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 체제가 성립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계속 강조해왔던 혁명과업, 즉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겠다는 그 혁명과업을 완전히 부정한 거거든요. 왜 그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가 여기에서 퍼즐이 이제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이 북한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했고 진행하고 있었던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밝혀지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한 일주일 정도 노동신문에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했었던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지난 월요일 다시 북한이 평양 무인기가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다라고 우리 백령도에서 날아가서 평양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항공 궤적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무인기 문제로 돌아서면서 거기에 김여정이 담화까지 발표를 했죠. 만약에 서울 상공에 그 무인기가 떠서 삐라를 뿌리면 그 누구의 소행이라고 얘기할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북한은 끊임없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건 교시입니다. 어떠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김정은의 교시 한마디가 가장 우선시되는데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제1의 주적으로 간주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경의선 육로 파괴했고 무인기가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의 영공을 침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게 이제 영해라는 부분이죠. 자,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고취시킬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군사적인 도발을 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김정은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탈북민들이 이 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비롯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풍선을 보내는 사람을 국회 증인까지 불러서 도대체 이 잘못을 누구로부터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자신의 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만의 청년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에 명분 없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목숨값으로 자기의 정권을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반도 정세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 명확한 목소리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너무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치 전쟁이 날 것처럼 그렇게 또 호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국가는 명확하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즉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쟁을 회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전쟁이 날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북한이 왜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찾다 보니까 저렇게 무리하게 해외 파병까지 할 수밖에 없고 북한 내부적으로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완전히 분리된 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계속 하나의 짜여진 시나리오를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우리가 지금 뭐 풍선을 멈추면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그 정도 시각으로 지금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지만 이미 보낸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 분위기를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고 지금 유튜브 영상에 뭐 전쟁이 나면 생존 방법, 생존 키트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고 굉장히 인기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사회적인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전쟁이 절대 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문제이지만 전쟁이 내일 날 것처럼 그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북한의 파병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한 장의 사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 수많은 청년들을 그 전쟁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직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북한의 9월산에서 단풍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공식 SNS에 공개가 된 사진입니다. 자, 수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북한 정권이 파병까지 한 상태인데 정작 자신들은 지금 이렇게 단풍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게 북한과 이 러시아의 본색이라는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안타깝게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풍놀이를 즐기고 있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의 이 황당한 행동들 정말 이 분단의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김정은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